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교육 시사 이슈 40선인데 이제 8강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실제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 현장과 접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 두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싱크홀인데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석회암지대에서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서 작게는 1m, 크게는 600m 정도 이렇게 자연적인 구멍이 뚫리는 건데, 여러분 지리 시간에 돌리네 우발레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현상들은 저 강원도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문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 지반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자동차가 또 빠져서 사람이 엄청난 또 부상을 입게 되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왜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옆에 도로에 크게 싱크홀이 생기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너무 개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을 잘 고려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싱크홀이 이렇게 문제된 것은 뭐 여러 군데 많은 문제가 발생됐지만, 여러분 잠실 송파의 제2 롯데월드 지상 123층,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하 6층 정도의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송파 일대 지반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석촌호수 물이 점점 빠지고 있다. 몇 년 후에는 물이 다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그 송파 주민들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업 윤리의식이 부족한 거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예비책을 만들어 놓고 했을 텐데, 그러한 비용을 쓰지 않고 자기 회사에 관한 문제, 건축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돼서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도덕, 윤리 교육의 부재이죠. 그럼 우리가 교육 현장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나보다는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면 성인이 되고 또 대그룹 총수가 돼도 나보다는 남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 자신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한 배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NIE는 뭐의 약자고, 또 이 NIE를 통한 교육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NIE는 먼저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실제로 신문을 활용하여 그 신문의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문 자체를 활용해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등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NIE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NIE 교육을, 즉 신문 활용 교육이죠, 그것을 교단에서 실행해 본다면 본인이 안 해봤는데 가능할까요? 네, 우선 저도 처음 접하는 교육 방식이고 학생들도 역시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를 연구하면서 좀 더 풍부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NIE 교육은 뭐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에 이제 우리가 늘 교과서와 문제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매일 배달되는 신문에 만약 광고 카피, 문구 하나를 가지고도 유사하게 우리가 만약에
교육 현장에서 뭐 학급 회의를 한다든지 또 임원 선출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뭐 패러디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또 뭐 거기에 만화가 있다면 그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뭐 접근해 본다든지 또 가장 대중적인 것은 신문 사설이겠죠. 사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그 관점을 비교 검토해보고 또 우리도 한번 사설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 그러면 이제 사설과 칼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고 문구 하나 가지고도 또 그림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 현장에 확장시켜 접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시고 이것도 교육 현장에 한번 접목시켜 보시죠. 피그말리온 효과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대를 내면화하여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너는 이걸 잘해, 너 정말 잘한다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 학생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피그말리온 왕이 하나의 조각상을 놓고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피그말리온 왕이 그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데서 연유된 것인데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면에 골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OLEM 이펙트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있을 때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술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사서 보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교대 사대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붙을까? 혹시 떨어질지 몰라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합격된다. 합격되어 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이것을 그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 기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라시보 이펙트, 노시보 이펙트가 있는데 알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고 이것은 사실 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계할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플라시보 이펙트는 쉽게 말해서 위약 효과입니다. 과거에 약이 부족한 시대에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걸 믿으면 그 약을 먹고도 실제로 자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이것이 그러면은 이 약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대로 실제로 약을 먹어도 이 약은 가짜일 거라고 믿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노시보 이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 도입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고 좋은 쪽으로 말해줬을 때 그 학생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긍정적인 것을 자아에 내면화할 것이고 반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칭찬을 해주지?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노시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죠.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부상자가 속출했을 때 진통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화제를 먹고 암을 고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얘를 제가 상상을 동안해서 너무 심한데요. 소화제 먹고 암 고쳤다는 것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옆에 학생은 상당히 재밌어요. 예,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부상자가 속출됐을 때 약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소화제 등의 약을 주고 이거 정말 마지막 진통제다. 다른 사람에게 못 주고 자네에게만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거 먹고 진통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소화제 먹고 암 고쳤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한번 제 주변에 있으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화이트 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너 잘했어라고 한다면 그랬구나라고 이제 고치는데 나 잘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거짓말 시켜서 나를 자꾸 위로하려고 해라고 하게 된다면 나 속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진심으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믿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칭찬을 할 때는 왜 이 칭찬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FTA 재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힐러리 후보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으로 이제 맹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을 주둔했는데 그 비용을 다 소급해서 물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도 FTA 협상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걸 또 다시 미국이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재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다라고 해서 정말 한국 국민들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군사에 관한 문제도 지금 협상 중이고 FTA도 이제 재협상하려고 하는데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 미국에 수출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입도 가능한데 필요 없는 부분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FTA 협상의 미묘하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음직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또 상상력도 많이 동원하시는데. 네,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량의 쌀을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상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도 견제하시나요? 소화제 먹고 안 고쳤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하여튼 재미있게 접근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자동차 생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미국에 이제 수출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쌀을 우리 보고 수입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업국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가면 엄청난 평야에 농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쌀이 남아 들어가는데도 쌀을 수입하라?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쌀 많이 남아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수입할 수 없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수입 안 하면 되겠네.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했잖아. 아니 너희들이 필요하면 수출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너희 나라에 수출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논리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계약 관계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면 수출하고 필요 없으면 수입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FTA 협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정부 당국에서 이제 알아서 해줘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접목시키는 일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과의 서로 조별 활동이나 또 역할극을 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 자기가 요구를 하는데 저쪽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너한테 그럴 때 나 무슨 소리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너 저것도 너에게 혜택 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작은 FTA 협상이 교실 현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학생이 이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면서 이런 관계가 발생된 것은 없는지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선 이런 일은 조별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별 활동 속에서 과제를 배분해서 맡을 때 어떤 학생은 이 과제를 맡고 싶고 어떤 학생은 다른 과제를 맡고 싶은데 그 부분이 충돌할 경우에 서로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며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약속한 교육시사 이슈 40선을 8강에 거쳐서 약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임팩트 있게 우리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귀띔해 드렸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창의력으로 좋은 답안을 낼 수 있으니까 저희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수시를 먼저 본 학생이 이제 정시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정시 보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면접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떨림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떨리고, 그리고 정시 보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준비해간 예상 질문은 면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달달 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고 면접장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에 학생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냥 교육 경력 한 5년, 10년 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노련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옆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이 답입니다. 이 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예상 문제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예상 문제를 나름대로 답안을 만들어서, 즉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정말 암기하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상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논리로 교수님 앞에 실제의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과 방패 있죠? 수많은 창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방패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패를 잘 만들어서 수많은 창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5단 구성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드시 수업 현장과 접목시켜 가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교육 현장에 찾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틀 형식 없이 자유롭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수님 앞에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4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